1억 1,800 얼마나 들어왔잖아. 이거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아무래 등이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여기는 안 들어. 여기? 네. 여긴 아무것도 안 들어. 이거는 그냥 모양으로 해놓은 건가? 하여튼 상당히 큽니다. 요거는 뭘까? 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미국 차예요.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링컨 내비게이터. 링컨의 엄청나게 큰 SUV입니다. 5.3m짜리예요. 엄청 큽니다. 내비게이터는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1998년도에 1세대 모델 나왔고, 이게 무려 지금 4세대 모델입니다. 이 4세대 모델은 2017년도에 출시됐고요. 2017년도에 서울모터쇼 때도 전시는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조만간 들여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많이 늦어졌나 봐요. 그래서 2021년도나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이게 모델 체인지 이게 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 미국 차들이 모델 체인지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참고로 3세대 모델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팔았거든요. 2014년도에 한 번 부분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분 변경이 뭐 바로 될 것 같진 않아요. 미디어 오토. 이 내비게이터 크기부터 좀 제가 적어왔어요. 길이가 5,334, 폭이 2m가 넘는 2,123, 그 다음에 높이가 1,940, 휠베이스가 3m 10cm. 크기가 비슷한 게 에스컬레이드가 크기가 비슷한 경쟁 모델이에요. 에스컬레이드도 뭐 5,300개, 폭도 2m 넘고요. 거의 2m 되는 높이, 휠베이스도 3m 7cm. 그래서 에스컬레이드보다 조금씩 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스컬레이드는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신형 에스컬레이드고요. 지금까지 팔았던 에스컬레이드는 이거보다 작습니다. 지금까지 팔았던 에스컬레이드는 1180이에요. 그러니까 5m가 약간 넘는 5m 18cm고, 지금 이 차는 5m 30cm가 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에스컬레이드 우리 길에 다니는 거보다는 이건 되게 커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미국에서 이 정도 크기의 SUV는 대형 SUV, 풀사이즈 SUV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대형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팰리세이드가 대형 SUV잖아요. 중형 SUV 그러면 산타페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랑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용어가 헛갈려요. 근데 미국에서는 요게 대형, 그리고 팰리세이드 같은 게 미국에서는 중형, 미드 사이즈입니다. 팰리세이드 정도가 포드 익스플로러, 미국에 있는 SUV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팰리세이드 크기거든요. 근데 요 크기보다 더 작은 거, 산타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콤팩트 SUV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중형 SUV라고 하는 익스플로러, 아니면 대형 SUV, 에스컬레이드나 내비게이터 요 정도 크기를 많이 타는데, 미국에서 이런 SUV가 많이 팔리는 거는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의 그 도로를 쭉 달려보면은요, 야, 이 정도 크기에는 타고 다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새벽에 가로등도 없는 아주 컴컴한 그런 하이웨이나 이런 거를 달릴 때 보면은요, 차들이 뭐 큼직큼직한 화물차들 사이로, 어두컴컴한 사이로 이렇게 세단을 타고 달리면은 내가 소리 소문도 없이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진짜로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 너무 작은 차 타지 말고 이 정도 크기는 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내비게이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포드 F150이라는 픽업 트럭을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대는 F150 차대랑 같은 차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F150이랑 같은 차대로 만든 게 포드의 익스페디션이라는 요 크기의 SUV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조만간 들어오는데, 익스페디션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링컨 브랜드로 만든 게 이제 내비게이터. 요러면 대충 윤곽이 잡히지 않나요? 포드 익스플로러는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SUV 그러면은 3만 불 정도는 줘야지 라는 게 이제 익스플로러 가격이 3만 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통 세단은 한 2만 불대에서 많이 사죠. 익스플로러보다 한 등급 더 위에 큰 익스페디션, 요게 5만 불 정도거든요. 5만 불. 근데 요거는 고급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 가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치나 이런 것들로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한 8만 불 정도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1억이 넘게, 1억 1,840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디리릭. 일단 앞모습부터가 상당히 높고, 차가 이제 밑에 바디온 프레임으로 프레임 바디가 지나가고 그 위에 이렇게 차체를 얹어 놓은 거거든요. 그 차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죠. 그리고 타이어가 일단 22인치 한국 타이어가 껴있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 타이어라서
OEM 타이어로도 한국 타이어 끼는 차들이 꽤 많아졌죠. 미국 차의 특징인 아주 큼직큼직한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고, 미국 차들 보면은 좀 번쩍번쩍거리는 장식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간 게 특징이라서 이런 식으로 좀 어두운 색깔이 번쩍번쩍거리는 그릴이나 이런 크롬 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 세 대를 전시해 놨는데 다 어두운 컬러로 전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뭐 LED 헤드램프나 뭐 이런 거는 뭐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방향지 시등이 여기로 들어오네요. 여기가 뭔가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요거는 이제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게 하향등이고 요게 상향등으로 보이는데 안개등은 따로 없고요. 요게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의 역할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해주세요. 여기도 무슨 조명이 들어오는데 오늘 밝아서, 여기는 그냥 뭐 어디를 밝히기 위한 조명이 아니고 링컨 요 브랜드 엠블렘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장식적인 조명이 들어오는데, 너무 밝아서 아마 조명 들어오는 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게 있고 상당히 큽니다. 길이가 5m 30cm인 거 상당히 긴데, 더 길어 보이는 게 이 벨트 라인을 길게 그냥 하나로 쭉 연결시켜서 이렇게 둘러 놓으니까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상당한 크기입니다. 이게 2m가 넘기 때문에 높이도 상당하고, 차가 크니까 22인치나 되는 휠인데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네요. 이런 장식 같은 것도 그냥 큼직큼직한 금속 덩어리가 툭툭 붙어 있는 듯한, 미국 차만의 툭툭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밑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발받침인데 상당히 튼튼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거 거의 쇠덩이거든요. 쇠덩이. 100kg 아저씨가 올라가도 후들거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애프터마켓으로 달아놓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견고하게 아스팔트 계단을 밟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여기 주황색 방향지 시등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네요. 이게 빨간색 방향지 시등이 아니고 주황색 방향지 시등으로 들어왔고, 뒤에도 뭔가 등이 이렇게 쫙 양쪽으로 해서 뭔가 멋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등으로는 들어와요. 미등으로는 들어와서 밤에 딱 쫓아가면은 뭔가 미래차가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 여기 브레이크 밟으면 여기와 여기만 조금 더 밝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방향지 시등은 전구 타입. 후진등이 요건 것 같은데, 후진등이 요건 것 같고, 여기는 그냥 뭐 등은 안 들어오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신차 발표장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서 뭐 후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어떤 등이 들어오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색적인 등이 있는데, 요거는 번호판을 밝히는 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등이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요 등이 들어오면은 밑에를 전체를 밝혀준다고 해요. 그래서 키를 가지고서는 뭐 누르거나 그렇게 되면은 차 주변을 약간 밝혀주는 요거 할 때 이제 들어오는 등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는 거는 트렁크 여는 거, 요쪽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요쪽 똑같은 게 있는데, 요걸 누르면은 요거 유리창만 열립니다. 유리창만 열어서 쇼핑백 같은 거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용도로, 여기 미국 차들은 이렇게 유리창만 여는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전동식으로 대부분 트렁크가 열리기 때문에 많이 사라졌죠. 1억이나 넘는 차고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생긴 게 좌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가 뭔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차스럽지 않은 디테일이 여기에 하나 있어요. 여기 수납 공간인데 쪽으로도 열려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이렇게 하면은 트렁크 무거운 물건들은 여기다 놓고 가벼운 물건들은 또 여기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이거 미국 차에서 이렇게 배려 있는 디테일을 할 줄은 몰랐는데, 이런 거는 거의 렉서스나 이런 데나 있는 디테일인데, 이런 거는 이런 배려를 하다니 하면서 놀랐는데, 이제 만듦새나 이런 거 보면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만듦새예요. 막 이런데 사출 자국 같은 거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고 막 그때 사출 자국도 없애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 거에 공들이느니, 이거 안 고장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안 고장나고 든든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게 미국입니다. 고장나면은 뭐 레몬법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소비자 권리가 센데,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각은 막 이런 거 끝에 마무리 막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막 집착을 하는데, 미국에는 상황이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전동식으로 지금 시트 이렇게 접히고요. 누르면 앞에 있는 시트도, 앞에 있는 시트가 확 접히네. 세우는 거는 수동식으로 세워야 되나 보다. 요거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은 3열 시트는 전동식으로 세우는 것까지. 고급 SUV라서 이런 것도 있지만, 요거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전동식으로 되는 차들이 꽤 있죠. 자, 이게 문짝도 묵직하고요. 문짝 만듦새도
어유 뭐 좋습니다. 다 풀도어 방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다 플라스틱으로 한번 더 감싸고 했는데 이런 데는 잘라 붙인 듯한 디테일인데 뭐 문짝 디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1억 넘는 차치고는 이런 데가 이제 주물 같은 걸로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면은 좀 더 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미국 차라서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시트가 링컨 컨티넨탈 세단에서 봤던 그 시트가 그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컨티넨탈 리뷰를 하면서 뒤에 플라스틱 판에 앞에 가죽 판을 이렇게 덧댄 듯한 시트고 여기가 좌측이랑 우측이랑 별도로 움직이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앉는 사람보다는 한쪽 다리는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한쪽 다리는 좀 멀리 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 좌측과 우측이 별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시트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때 에비에이터 설명할 때처럼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긴 수납 공간으로 살려져 있는 그런 링컨만의 실내 디테일 같은 거는 충분히 살려 있고요. 와, 이거는 미국의 잘 사는 집 가정에 있는 약간 어두운 느낌의 티크 원목 가구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번쩍번쩍거리는 디테일들이 그냥 막 쭉쭉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변속은 PRND 이렇게 변속은 여기서 누르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조작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고 시동 버튼 여기 있고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 모드, 슬리퍼리 모드가 있고요. 딥 컨디션, 이피션트 드라이빙, 콘서브 모드가 있고 익사이트 모드가 있네요. 예, 요거 이제 잘못 그때 번역했을 때 이거 흥분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익사이트 모드가 있고 아직 한글 패치가 다 들어온 것 같지가 않네요. 페달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페달을 뒤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게 좀 특이해요. 이게 문을 여는 게 여기 손잡이에서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닫았다가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는 거. 예, 기존의 자동차에서는 없던 좀 특이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오디오가 레벨 울티마 오디오가 들어가서 상당히 자랑을 하는데 오늘 오디오 청음까지는 안 하고 나중에 차 빌렸을 때 오디오 청음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저쪽 제 자리에다 두고 와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 핸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큼직한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충전하는데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컵홀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상당하네요. 상당히 넓습니다. 팔걸이가 그냥 여기 붙어 있네요. 네, 팔걸이가 여기 붙어 있고 상대적으로 콘솔 박스 넓이는 좀 좁은 편이고요. 네, 선바이저는 이렇게 늘어나는 타입이네요. 뒷좌석을 위한 거울이 있고 선글라스 케이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는 잘했네요. 여기에 거울 있고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고 뭔가 버튼이 상당히 이렇게 조물조물하게 많네요. 좀 바짝 세우고 조금 앞으로 붙어서 운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운전하라는데 뒷좌석으로 그대로 가보면요 요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요 정도 그러면 뒷좌석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 지금 레벨 울티마 이 스피커들이 다 있고 팔걸이가 가운데 이렇게 큰 게 있으니까 대우받는 느낌이 드네요. 그냥 뒷좌석이 아니고 진짜 VIP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딱 테이블이 나를 위한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듯해. 온도 조절, 오디오 조절 이런 것도 다 되고 여기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거는 안 올라가겠죠? 안 올라가고 여기에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할 수 있는 여기 공간도 있습니다. 컵홀더가 여기 또 있네. 150W짜리 230V 콘센트가 있고요. 여기 위가 열리는군요. 지붕이 상당히 넓게 열리는데 여러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화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1억 1000 얼마짜리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가 요 위쪽에 있고 고급지게 만들었네요. 요 시트가 전동식은 아니고요. 반자동식이죠. 반자동식.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 릴렉스가 됩니다. 바짝 세우면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앞뒤로 시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지 요 3열 시트로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로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을 100kg 아저씨가 하고 두 번째도 100kg 아저씨가 어느 정도 그냥 좀 편안하게 앉아 있고 요 상태에서 그대로 3열 시트로 가볼게요. 그대로 3열 시트로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앉으면은 3열 시트에도 100kg 아저씨가 앉기에도 괜찮습니다. 안전벨트 고리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 100kg 아저씨가 3명 앉으면 좀 좁을 것 같긴 한데 100kg 아저씨 2명 앉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3열 시트는 가죽이 인조 가죽 중에서도 조금 안 좋은 인조 가죽 있잖아요.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인조 가죽입니다. 2열 시트 가죽까지는 되게 좋아요. 상당히 소프트한 질 좋은 가죽인데 3열 시트는 많이 앉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버튼이 시트 각도 조절이에요. 좀 더 릴렉스 할 수 있고 시트의 각도 조절이 여기 또 있네. 디리릭 디리릭 디리릭
링컨 내비게이터 대충 요 정도까지만 훑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되셨으리라 믿고,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좀 저희가 시간이 남을 때 그때 한번 빌려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링컨 내비게이터 신차 발표 현장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오 오토.